개인의 반격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이 공격을 당해서 반격을 당하는 건데 뭐 개인이 존재를 해야지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뭐 아파야지 반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사실상 얻어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온전한 개인이 있었는데 어떤 사회가 등장을 하더니 그 사회가 노골적으로 더 강화되더니 그 개인을 막 착취를 하고 괴롭히고 공격을 당해서 반격을 한다라는 건데 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뭐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게 회의감이 들 정도로 이 개인의 반격이라는 테마는 굉장히 도발적인 거죠. 굉장히 도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도발적이라는 것은 반격하다 다 죽어. 그런 도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떤 위치로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발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개인의 반격의 프로젝트가 끝날 때 이걸 다시 내가 어떻게 글로 정의 내릴 수가 있고 그 렌즈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까? 개인의 반격하고 있는 개인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상 그 지점부터가 이 프로젝트에 제가 조금 더 동력이 생긴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기억나는 장면이 딱 하나 있는데요. 병역 거부자고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었었던 사람이 변호사가 돼서 병역 거부자의 변론을 꽤 오랫동안 맡았었습니다. 제가 최후 변호사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5년에 제가 저 자리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판사도 깜짝 놀라죠. 사실 뭐 당연히 변호인의 뭐 개인적인 이력이나 경력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저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오고 비록 전과자의 신분이지만 뭐 법이 정해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배우 거부자의 재판의 변호인을 하고 있다. 근데 야 지금이 2017년, 2018년인데 그렇게 여기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를 하고 변호사 자격을 따서 또 다시 배우 거부자를 변론을 하고 있다. 이 비극이고 이 비극을 좀 멈춰달라. 언제까지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느냐. 재판장님 아시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처벌하는 나라가 없고 당신들도 이 처벌이 기이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1년 6개월 정찰제로 최소 형량을 주는 건지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작 피고인은 울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아니 감옥 가는 피고인도 안 우는데 변호하는 변호인이 이 왜 이렇게 펑펑 우냐고 그래서 이게 저의 서름에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좀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다. 그때가 참 그 뭐라 그럴까요? 변호사의 인생에서는 좀 제가 기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대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좀 기가 차는 모습이었고 결국 그 친구는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계약료 프로젝트 크루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제 의도이기도 했지만 전체 합의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전체 합의를 하고 이걸 했다면은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매번 합의를 했다면. 근데 왠지 합의를 하는 건 참인 것 같잖아요. 그 다음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뭐 윤리 같죠. 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도에는 필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이제는. 저는 그게 본능적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계약로 프로젝트 전체 회의가 3번 했습니다. 6년 동안. 굉장히 거의 안 한 거잖아요. 한 번, 첫 번째 모였을 때. 두 번째, 한 명 결혼한다 그랬을 때. 세 번째 코로나 터졌을 때. 딱 3번 했습니다. 3번.
그러니까 이제는 합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수결이란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합의하자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왜 다수결로 하라는 얘기는 적어도 누구 하나 빼놓지 않으니까 딴 말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자기가 말을 잘못하면 죽었으니까 말할 기회도 없으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그러니까 다수결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다수결보다 훨씬 멋진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자꾸만 다수결로 해야 되고 합의 해야 되고 막 이런 말이거든요. 교수님, 주민, 공무원, 사업가, 뭐 교육가 모여서 뭘 만들어래요. 되겠습니까? 의견을 들어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매력적으로 만들어래요. 근데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같이 공평하게 합의하면 매력적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저녁밥 먹기로 했어요. 다 합의해야 돼. 짜장면이죠. 근데 짜장면이 뭐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맛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사회는 아직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선 힘을 낼 시간이라는 영화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인권영화 프로젝트로 제가 작년에 의뢰를 받아서 만들게 된 작품이고요. 내용은 전직 아이돌 친구 셋이 제주 여행을 가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어쨌든 청년들이나 성장기 인물들에게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을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다룰까라고 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이 K-팝이란 아이돌이라는 문화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대표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업으로서도 그 계통의 이제 지망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이제 지망생들이 많은 만큼 또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의 수도 많고, 그리고 모두가 굉장히 선망하고 바라보는 어떤 위치가 되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아이돌이라는 존재가. 그러면서 동시에 직업이기도 하고, 아이돌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려지는 선망의 부분들이 되게 완벽한 하고 강하고 무결한 어떤 성취? 그러니까 무결함을 만들어낸 그 관리의 끝장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 같이 보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그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저희가 지금 한국의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그 입시라는 게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지금 중등 교육 기관 전체에서 삶의 목적이 마치 공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 경쟁에서 일단 살아남아야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그 경쟁의 꼭대기에 가야지 의미가 생기고, 그거의 꼭대기에 가야지 성공이다라는 그런 개념들. 하지 못하면 다 이제 패배주의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의 개념과 경쟁의 개념과 어떤 완벽에 대한 추구 같은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상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브에서 개인의 반격이라는 타이틀 안에 이 세 명을 왜 모으려고 했을까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반격이라는 것을 왜 키워드로 삼아서 이 세 명을 가지고 이 반격의 결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첫째, 우리 개인이 얼마나 사회로부터 짓눌려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부정할 때 우리는 부정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폭력적인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냥 적응하고 살아갈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성이라는 말만 쓰지 실제 개인은 굉장히 하나의 소모품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뭐 투사가 되어서 세상을 뒤엎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강도와 각자의 호흡으로 꿈틀거린다면 우리 사회는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 이전에 잘못된 것을 한번 성찰하고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